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안 돼요. 네,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제 266화고요. 256화입니다. 죄송합니다. 못하네요. 네, 266화로 갑자기 번지 점프를 하고 싶었나봐요. 256화고요. 256하면 2의 4승, 2의 몇 승이지? 2의 5승인가? 네, 하여튼 자 256하고요. 어떤 거 살펴볼 거냐면 할증된다는 게 좀 억울한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거를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거 보험료 할증을 시켜? 뭐 이런 사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한번 살펴보고, 운전자 보험은 상해담보와 함께 보험 홍보죠. 근데 여러분들 도움 되신 내용이에요. 살펴볼게요. 할증이 억울한 사고, 어떤 사고 있을 수 있냐면 보험회사에서 구분하는 건 세 가지로 일단 크게 구분을 하는데요. 일단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 보유불명 사고, 누가 이 차를 손상시켰는지 모르겠다. 차 주차해놨는데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와보니까 차가 예를 들어서 뭐 뒤 범퍼, 뒤에 브레이크 등 뭐 휀다 이쪽이 벅 박혀있어요. 누가 밤에 술 처먹고 와가지고 쳐박고 도망갔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파손시킨 거 아니야. 근데 차 수리는 일단 해야 되잖아요. 보험회사 전화해서 자차 접수해서 수리를 해요. 보유불명, 누가 가해자인지 가해자 불명 사고, 이게 보유불명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유불명 사고가 있을 수 있고 그 외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유불명 사고가 아닌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일단 두 가지로 나뉘는데 보유불명 사고의 경우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유불명 사고도 어떻게 나뉘냐? 30만원 이하, 보험 처리된 게 30만원 이하 사고, 30만원 초과 하는 사고,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 자, 내가 자차 처리를 했어요. 내가 멀쩡히 있는 앞에 차를 박았어요. 그럼 내 차 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100%잖아요. 한다든지, 혹은 빗길에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가로수를 들이박았어요. 그래서 가로수는 천만다행히 뭐 좀 이렇게 받친 흔적은 있는데 뭐 이거 가로수를 물어주고 막 이런 정도는 아니고, 내 범퍼가 이렇게 푹 찍혀가지고 라이트도 막 찌그러지고 옆에 그 깜빡 있잖아요. 눈이 툭 튀어나와 있고 막 이래가지고 뭐 본네트도 좀 찌그러지고 막. 그런데 가로수가 멀쩡하다고? 경계석 같은 걸 박았다고 칩시다. 자, 하여튼 그래서 뭐 다른 거 고려줄 건 없는데 내 차만 수리하면 되긴 한데, 내 차 수리해야 된다. 그럼 자차 처리해야 되잖아요. 자차 처리를 하는데, 자차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수리 금액에 따라서 할인 할증이 되는 게 달라집니다. 옛날에 할인 할증 기준이 50만 원이던 시절에 사람들이 무식한 소리를 했죠. 50만 원 이하는 할증 안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했습니다. 그건 진짜 개소리예요. 200만 원 이하는 할증 안 된다. 아우, 입을 확 찢어 놓을 수도 없고 다 거짓말입니다. 단순 물피, 인피가 없는 물피 사고에서 대물과 자차를 합쳐서 요즘은 200만 원 기준으로 할증 기준을 잡고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제도가 바뀌었을 때, 50에서 200으로 바뀌었을 때 내가 할증되는 기준을 50으로 할 거야, 100으로 할 거야, 150으로 할 거야, 200으로 할 거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가끔 이런 거 선택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 거의 99.9%는 제 고객은 100% 200만 원 기준으로 할증 기준을 책정해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보험료가 약간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 200만 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냐? 물피로 200만 원, 내가 물어주든 내 차 수리를 하든 하여튼 200만 원 이하면 어떻게 돼요? 200만 원 맞춰야 되니까 9만 8천 원 맞추겠습니다. 그 새끼는 2천 원 뻘가묵은 거야. 그 보상 담당자는 200만 원 딱 맞추면 돼요. 왜 2천 원을 더 줘? 200만 원 딱 맞추면 됩니다. 자, 200만 원 이하, 200만 원까지. 만약에 200만 원 딱 자차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0.5점 사고가 됩니다. 사고 점수로
0.5점 사고면 어떻게 되냐? 요게 돼요. 내 할인 할증 등급이 3년간 유예가 됩니다. 3년간 유예. 할증 안 되고 유예. 뭐냐? 내가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한 3, 4년 무사고로 다녔어요. 할인 할증 등급표입니다. 처음에 보험 가입하면 11Z입니다. 요즘은 뭐 인정받아가지고 14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자, 11Z로 시작합니다. 11Z로 시작해서 사고 없었어요. 12, 13, 한 3년 동안 사고 없이 잘 탔습니다. 4년째 사고가 났네. 13Z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데 사고가 났어요. 200만원 이하 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2025년이잖아요.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자, 어떻게 되냐? 할인 할증 등급이 6, 7, 8, 3년 동안 유예됩니다. 유예. 할인 할증을 안 시켜주고 그대로 밀고 가요. 그러면 13, 13, 13 되죠. 그러면 29년도에 이제 그동안 다른 사고가 없었다라고 치면 이제 14로 내려갑니다. 15, 16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사고 없었다 이러면 쭉 가가지고 2041년에 26, 42년에 27, 43년에 28, 44년에 29로 내려갑니다. 29가 최저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10년이잖아요. 그죠? 이 사고의 영향이 어디까지 가냐? 원래 사고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13에서 14 같겠죠? 요거 한 등급 차이죠? 그리고 사고 없었으면 27년도에 15 같겠죠? 두 등급 차이죠? 사고 없었으면 28년도에 16 갔을 거 아닙니까? 세 등급 차이죠? 그리고는 계속 세 등급 차이예요. 원래는 17 됐을 게 이제 14로 내려갔잖아요. 29년도에. 세 등급 차이죠? 18. 자, 세 등급 차이죠? 19. 자, 세 등급 차이죠? 이 세 등급 차이가 계속 가요. 그래서 물비사고 한 200만원 정도 되면 13Z 때 아이고 막 그냥 막 한 15년 동안 나난해서 생각하고 막 일단 보험 처리하고 가자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보험 처리된 금액이 35만원이다. 13Z인데 무조건 갚아야지. 그거는 계좌번호 물어보소 이래가지고 입금해주면 사고 없는 걸로 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먼저 돈이 공업사 쪽으로 먼저 돈이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돈이 들어오는 거지만 먼저 돈 준 거에 대해서 이자 내놔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냥 돈 들어오면 자 나가고 들어오고 다음 빼기 빵 끝 사고 없는 걸로 해줄게요 이래가지고 14, 15, 16 쭉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보험료가 더 유리한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사람은 안 다치고 물적 피해만 있을 때, 대물이 있든 자차만 있든 물적 피해만 있을 때 기준금액이 일단 200만원 이하면 할인 할증이 3년간 유예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3년간 유예되면 이렇게 등급의 손해는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26Z다. 거의 최저다. 26에서 29는 요거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26Z 정도 되는 사람 같으면 이거 뭐 묶인다 해봐야 별거 없네. 그 보험료 안 오르는 거 아이가, 상관없는 거 아이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가 붙냐, 요거는 할인 할증 얘기고요. 얘가 붙어. 얘가 사고 건수별 할증, 사고 건수별 할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고 건수별 할증. 사고 건수별 할증은 사고가 한 건인데 두 건인데 이걸로 할증을 매기는 거예요. 옛날에 특별 할증 같은 겁니다. 자, 요거 1년에 빵건 사고 없네, 3년에 빵건 사고 없네. 사고 없는 분들은 요게 적용되겠죠. 건수별 할증. 그럼 이거는 할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13Z 25년 요때 사고 났잖아요. 26년도에 갱신을 하려고 보니까 사고 때문에 그냥 13으로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14로 내려갈 수 있는데 못 내려간 잠재적 손해가 발생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있냐? 이게 붙어요. 사고 건수별 할증이 붙습니다. 작년에 한 건 있으셨네요. 최근 3년간 당연히 1년간 한 건 있었으니까 3년간도 한 건이죠. 그 전에 사고가 또 있었으면 그럼 3년간 뭐 2건 될 수도 있고 3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고 요거 하나밖에 없다 칩시다. 요게 붙어. 요거 때문에 할증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 이하는 할증 안 된다라고 하는 아가리는 찢어버려야 됩니다. 할증 됩니다. 자, 그것 때문에 할증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보험 처리를 그냥 하고 가는 게 나을지 내가 그냥 돈 주고 차 뿌는 게 나을지를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게 보험 설계사 플래너들의 역할이라고요. 다이렉트 들었다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하시고요. 자, 다이렉트 들었다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하세요. 자, 보험 담당자분하고 이런 상의하실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이런 할인 할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200만 원 그럼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2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는 사고 점수가 1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13으로 유예 그냥 밀고 가는 게 아니고 한 단계 할증돼요. 한 단계 13이었으니까 12, 12, 12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 14, 15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3년간 그냥 밀고 가는 거랑 한 단계 올라가서 가는 거랑 이게 어느 게 나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 12에서 이제 13 되죠. 13, 13, 13 가다가 14 되죠. 그러면 요 한 단계 차이가 끝까지 한 단계 차이로 간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29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예를 들어서 203만 원 때문에 한 단계 올라간다. 계좌번호 불러봐라. 3만 원 내 입금할게 200으로 맞춰도 이게 된다고요. 부분 환입 가능합니다. 전부 환입 가능하고요. 부분 환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손해를 보냐 안 보냐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고가 있으면 동일 증권으로 내가 차가 2대 이상 있으면 하나는 사고가 타고 하나는 내가 타는데 이렇게 2대가 있으면 동일 증권으로 묶어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 부분 계약 담당자하고 상의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없다 다이렉트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하시고요. 자, 그래서 보유불명 사고 같은 경우에 금액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 30만 원 이하, 30만 원 초과로 나뉩니다. 30만 원 이하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 만약에 자차라고 칩시다. 자차 같으면 50만 원 이하 같으면 30만 원 이하가 됩니다. 왜냐? 자기 부담금이 최소 20이거든요. 견적이 50 나오면 내가 20만 원 내고 나머지 보험 처리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이하의 견적이 나오면 보험 처리되는 자차 처리되는 금액은 30만 원 이하가 되는 거죠. 50만 원 이하의 견적이 나는 사고다. 20만 원 내가 내니까 보험 처리되는 게 30만 원 이하의 사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30만 원 이하다. 이거 누가 박았는지도 모르는데 피해 정도도 그렇게 크지 않고 보험 처리되는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좀 억울하잖아요. 할인 할증 등급 1년만 한 번만 미룰게요. 13에서 13, 그 다음에 14, 15, 16 내놔줄게요. 1년만 그대로 가고 내놔줄게요. 건수별 할증 없는 걸로 해드릴게요. 해줍니다. 그래서 할인 할증 등급이 1년만 유예되고 사고 건수별 할증 안 붙고 그냥 갑니다. 대신에 요 사고 이전에 다른 사고가 있어서 평가 기간 내 평가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3년이거든요. 이내에 물론 뭐 3개월 이런 거 있는데 일단은 3년이라 칩시다. 자, 이내에 다른 사고가 있었어. 그러면 이거 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고 때문에 어차피 지금 유예 중이잖아. 그죠? 1년 유예는 가는데 건수별 할증은 걔 때문에 붙습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만 달랑 있다. 그럼 1년 유예로 끝납니다. 그냥. 그런데 자 30만 원 초과하면 어떻게 되냐? 30만 원 초과하면 3년 유예됩니다. 우리 현대해상에서 정리한 자료고요. 30만 원 초과 같으면 그 3년 유예되고 1년간 한 건, 3년간 한 건 사고 건수별 할증도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200만 원 이하의 물적 사고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3년 유예되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봤어요. 그냥 자차 처리하는 거랑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행히 견적이 50만 원 이하라서 20만 원 내 자기 부담금 내고 나니까 보험 처리되는 게 30만 원 이하다. 그러면 1년만 유예되고 3년 유예 안 되고 1년만 유예되고 건수별 할증도 안 붙고 그러니까 내가 할인 할증률이
어지간히 높은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거는 뭐 보험 처리해도 그렇게 크게 손해되는 건 아니다. 그나마 좀 덜 억울하다. 자, 라는 거고요. 그 외 사고가 있습니다. 보유불명 사고가 아닌 그 외 사고. 그 외 사고들은 어떤 거냐? 화재, 폭발, 낙뢰로 인한 사고입니다. 억울하잖아요. 태풍, 홍수, 해일로 인한 사고예요. 태풍, 홍수, 해일 이런 건 천재지변이잖아. 원래 보험 약관에 천재지변은 면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 SRCC라고 해가지고 파업 스트라이크는 원래 그거로 인한 손해는 면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합보험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나오거든요. 어쨌든 일반 보험에서 보통 나오는 건데, 자, 화재, 폭발, 낙뢰, 태풍, 홍수, 해일 이런 거는 천재지변과 관련된 부분과 이런 거는 원래 보상을 안 천재지변은 안 해주는데, 옛날에 매미라고 태풍이 있었어요. 마산에서 막 이렇게 그 지하 주차장 이런 데 막 침수돼 가지고 뭐 차들이 막 몇백 대가 막 난리가 나던 그 시절에 원래는 천재지변은 면책이었거든요. 자동차 보험 약관상. 근데 전체 손해보험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손해가 이렇게 많이 났는데 고객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태풍이나 해일 이런 거로 인한 거는 이제부터는 해주자. 약관을 바꿨어요. 약관을 바꾸면서 이 매미 때부터 소급 적용 딱 해줬어요. 그럴 때는 좀 빠릿빠릿하네, 그죠? 어쩐 일이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태풍, 홍수, 해일 이런 거는 보험 처리를 해주는데, 아니 태풍은 그야말로 천재지변이잖아요.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서 화재나 폭발이나 낙뢰로 인한 거, 태풍, 홍수, 해일로 인한 거, 모험 자동차사에는 일단 넘어갑시다. 기타 보험회사가 자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주는 사고는 요거랑 같아요. 요거랑 1년만 유예합니다. 1년만 할인 할증 등급이 1년만 유예. 사고 건수 발증도 안 붙여. 기존에 사고가 있든가 말든가 건수 상관없고 금액 뭐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내 차가 뭐 예를 들어서 막 1억 5천짜리다 그러면 침수돼가지고 완전히 전손 이래가지고 차 폐차해야 되는 상황이면 1억 5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손해액이 얼마가 됐든 금액과 이런 것처럼 금액과 상관없이 이런 거는 금액과 상관없이 건수도 상관없이 그냥 1년만 유예. 건수 할증 없고 이렇게 해줍니다. 억울하잖아요. 할증 억울하잖아요. 나는 그냥 주차장에 차 잘 대놨는데 차가 둥둥 떠가지고 돌아다니. 실제로 제 친구 차바 그 태풍 왔을 때요. 울산에 우정동에서 그 GS마트 주차장에 차 대놨는데 차가 둥둥 떠댕기는 거 사진 찍혀가지고 그 뉴스 일간지 일면에 딱 나와. 억울한 거 아니에요. 나는 주차장에 차 잘 대놨는데. 그렇잖아요. 자, 요런 경우에는 1년만 유예시키고 사고건수배 할증은 없다. 근데 이거는 뭔지 알겠는데 기타 보험회사가 자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지우기도 힘드네. 말로 합시다. 요거 어쩌죠? 여러분들 딱 들으면 딱 아실 거예요. 그거 고라니 충돌한 국도에 고속도로에 잘 가고 있는데 사람은 그렇게 안 튀어나와요. 고라니는 개념이 없잖아요. 튀어나와가지고 이러면서 꽁 쳐가지고 고라니 둥 밀려가고 생명의 소중하니까 고라니한테 참 미안하긴 하지만 내 차는 어떡할 거야. 범퍼 찌그러지고 라이트 깨지고 본네트도 찌그러져가지고 어쩌면 진짜 재수 없으면 고라니가 폴짝 떼떼 쳤으면 앞에 앞유리까지 날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견적 기본 100만 원, 200만 원 막 몇백만 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자, 근데 이 고라니 사고 이거 좀 억울하지 않아요? 그죠? 억울하잖아. 하지만 억울한 사고가 되죠. 기타 보험 회사가 자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주는 사고에 들어갑니다. 고라니. 그리고 돌빵 있어요. 돌빵도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앞에 가는 덤프트럭이
이제 그 모래를 적재하고 이렇게 뭐 자갈 같은 걸 적재하고 가하던 중에 위에 덮개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게 그 차에서 슝 날라와가지고 내 앞유리에 탁 하면서 이게 탁 찍히면서 이게 찌직 갔어. 그러면 그 차한테 보험 처리해줘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이제 블랙박스 영상으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 내 옆에 앞쪽에 이렇게 가던 차가 돌을 밟아가지고 돌이 튀었어요. 돌이 탁 튀어가지고 앞유리에 딱 뭐야 이래 됐는데 나중에 뭐 그때는 뭐 별 생각 없이 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푹 찍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앞유리에 콕 찍혀 있는 거야. 방사상의 모양으로 동그랗게 이런 흔적이 원래는 좀 크게 찍히면 이렇게 생기는데 이런 거에 아주 작게 이렇게 있는 거 있어요. 자, 그런 게 생겼다. 혹은 이래가지고 찍혀가지고 찍 갔다. 찌찌직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억울하잖아요. 나는 그냥 주행하고 있었을 뿐인데. 옛날에는 블랙박스 나온 초기에, 옛날에는 블랙박스 없던 시절에는 주작으로 싸워야 되니까 이게 답이 없었어요. 내 차에서 튀었다는 거 입증해봐. 뭐 증거가 없잖아. 근데 블랙박스 딱 나오고 초기에 봐봐 블랙박스 봐봐 저 여기 돌려달라는 거 보이지? 탁 찍히고 소리도 들리고 탁 소리도 들리고. 네. 그때는 저기서 튀었는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갔다가 나중에 블랙박스 영상 보니까 야 니 차로 그래 된 거더라. 경찰 신고해가지고 이제 확인했어요. 그러면 보험 접수 해줬습니다. 대물로 해줬어요. 해줬는데 어느 날인가 이 운전하고 가던 사람, 돌팅군 사람, 아니 나는 그냥 잘 가고 있는데 바닥에 도로상에 쪼매난 돌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바람 날릴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지. 내가 그걸 밟아가지고 저 유리를 깨먹어야지라고 탁 밟은 것도 아니고 주행하다가 그게 밟혀가지고 마침 여기 톡 튀어가지고 그 차에 그냥 유리에 부딪힌 건데 천재지변이나 이게 뭐 다른 거냐. 나는 의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이거에 대해서 사고에 책임을 지란 말이냐. 소송을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맞네 네 말 맞다. 이거를 어떻게 네가 물어준단 말이고 네 자차로 해라. 네 자차로 해라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 이후로는 돌빵을 안 해줍니다. 경찰에 가도 경찰에서 안 받아줍니다. 왜냐? 뻔히 알거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자차로 처리해야 되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돌이 날라와가지고 억울하지 않아요? 그죠? 기타 보험회사가 자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에 들어갑니다. 자, 고라니를 치었어요. 돌빵 먹었어요. 보험회사가 인정해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죠. 내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필요 없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해야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해서 봐 사고 이렇게 났어. 고라니가 여기서 벌써 튀어나왔어. 돌 딱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들리지?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서 보험회사가 내 과실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내가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야 할증이 억울한 사고로 되면서 1년만 유예하고 사고 건수는 없는 걸로 됩니다. 네.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보험 처리하면 다음에 또 보험료가 내가 수리하고 말지 이렇게 하는 그 금액이 제법 크다. 그러면 어쩌면 할증이 그 26% 막 이렇게 낮은 분들은 보험 처리 그냥 해도 크게 손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누구랑 상담해야 되냐? 보험 가입하신 보험계약 담당자하고 상의하시면 됩니다. 다이렉트에 가입해서 난 담당자가 없어. 그건 네가 알아서 하시고요. 자, 할증이 억울한 사고, 고라니, 돌빵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특히나 고라니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에 전화를 하셔서 문자로 보내야 됩니다. 문자로. 아니 고속도로에서 사람 올 때까지 고라니 치여가지고 옆에 갓길에 있는데 그 앞에 차 세워놓고 갓길에 차 세워놓고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주면 됩니다. 내가 어디 톨게이트쯤 지나와서 한 몇 킬로미터 정도 지점에 거기 이제 옆에 길가에 고라니가 있다. 내가 어디로 가는 방향.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방향을 대충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언양 가는 중간에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누구나 사람들이 울산에서 언양 가면서 이거 찾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지가 언양에서 울산 오는 길이었던 거야. 근데 표현을 울산에서 언양 중간에 이렇게 표현해버린 거야. 그러면 헤매겠죠. 그러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해서 문자를 남겨놓으면 도로공사에서 와서 조치를 해줍니다. 도로공사 전화번호는 1588의 도로공사입니다. 에? 뭐라고? 도로공사 2504 2504 네, 도로공사 도로공사.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 얘기하면 됩니다. 국도는 국도, 지방도, 군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 119에 전화하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경우는 그 위치 같으면 어디로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관할 지자체 그 도로과가 아니고 국토과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데로 연락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해본 적은 없어서. 근데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그럼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단 119에 전화하셔서 정확한 위치만 인지하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고라니가 도로 한복판에 치여가지고 있다. 그러면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끌어서 밖에 내다 주면 좋은데 밖에 내다 줘야 될 의무가 있냐?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나중에 내가 책임이 있냐? 글쎄요. 거기까지는. 자, 그러니까 가다가 앞에 차가 치고 그냥 간 고라니가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 도로에서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야간이면 이거 확인하기 어렵죠. 예. 자, 이왕이면 꺼내주면 좋은데 그러다가 네가 죽습니다. 예. 차라리 나중에 범칙금 스티커 끊고 말지 그냥 가세요. 자, 하적 억울한 사고에 대한 시스템이 제도가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다 그냥 뭐 무조건 고객이 다 덤태기 쓰고 보험회사는 다 도둑놈이고 그렇지는 않아요. 운전자 보험은 상해담보와 함께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운전자 보험이 이제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 2000년대, 2010년대쯤 들어오면서 보험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제가 쭉 보험을 영업을 해오면서 고객들의 인식이 많이 바뀐 게 어떻게 바뀌었냐? 옛날 처음 제가 보험 영업을 시작했던 1997년, 8년 막 이럴 때는 보험 가입했는데 만기돼 가지고 10년 뒤에 돈이 10원도 안 나와? 무슨 그런 보험이 있어? 이렇게 이렇던 시절이거든요. 적어도 그래도 한 60%, 70% 환급금이 나와야 뿌듯하지. 돈은 운전자 보험에 3만, 4만, 5만 원 낸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때는. 네. 그렇게 내고 나중에 70% 나와. 오케이. 이렇게 가입을 하던 시절인데 요즘은 그 70%가 어느 정도 이자나 이런 거 계산된 걸 거 아니에요. 3만 원 보험료 같으면 그럼 70% 이자까지 계산하면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보다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보험료를 내면 적립보험료를 아예 빼버리고 보험 가입할 수 있어. 그래서 3만 원이 아니라 만 원이면 됩니다. 이러면 만 원짜리 그냥 순수 소멸식으로 이렇게 가입하던 시절이 이제 사람의 인식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 오면서 근데 그게 너무 많이 갔어. 뭐가 됐냐? 운전자 보험의 핵심 담보는 이거거든요. 벌금, 합의금, 형사합의금, 민사 말고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 요 세 개가 핵심 담보거든요. 요거만 딱 넣고 그래도 운전자 보험 들어놓어야 아이고 그래도 막 보험 들어놓은 보람이 있네 하는 게 뭐냐면 자동차 부상 위로금이다. 자부상이라고 하는데 자동차 부상 위로금이 그래도 아이고 막 보험 들어놓으니 그래도 요거라도 혜택이 있네. 보험 잘 들어놨네. 찾아먹을 수 있는 평생 살면서 형사처벌이 걱정되는 사고를 몇 번이나 몇 번도 아니고 한 번 내겠어요? 안 낼 수도 있지. 혹시나 경상도 말로 해나 해가지고 드는 거잖아요. 운전자 보험은. 근데 자동차 부상 위로금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나서 병원 갔더니 아이고 교통사고로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으셨어요. 어떡해요. 치료 잘하세요 라고 위로금을 줘요. 최소가 30만 원. 최대 5천만 원까지. 그래서 요 정도를 딱 드는데 그러면 14,000원 나옵니다. 14,000원 됐지. 다른 필요 없어. 이렇게 드시는데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잘 분석해서 상해, 다치는 거에 대한 그런 담보가 충분치 않다면 운전자 보험의 상해 담보와 함께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 자, 제가 만든 자료 뒷면에 보시면 현대해상 이거 리플렛인데요.
현대해상의 운전자 보험 이름이 뭐냐? 뉴 하이카 운전자 상해 보험입니다. 다른 보험회사들도 뭐 이렇게 뭐 행복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지어놓은 데도 있지만 운전자 보험 이름에 운전자 상해 보험 이렇게 이름이 있는 데도 많습니다. 원래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운전자 보험에는 상해 담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저 다이렉트 뭐 이런 데 빼고. 운전자 보험 이름 자체가 운전자 상해 보험입니다.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 실제 지급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운전자 보험 들면서 상해 담보를 이렇게 들어뒀더니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라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요거는 백승기 다리님의 그 저기 마늘 나오는 고장 있잖아요. 의성, 그 컬링의 고장. 의성에서 영업하시는 백승기 다리님이 운영하시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라는 자동차 보상과 운전자 보험인가 그 밴드에 다리님이 딱 올려주신 자료. 마침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올려준 자료가 있길래 얼른 갖고 와가지고 씁니다. 허락은 안 맡았어요. 그냥 이거 좀 갖다 쓸게요 이러고는 그냥 찍어놓고 왔어요. 그냥. 자, 자동차 단독 사고로 척추체 압박골절 되셔가지고 수술은 안 했어요. 보험금 얼마 나갔냐? 3,662만 원 나왔어요. 그리고 납입 면제까지 갑니다.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해요. 운전자 보험에서 운전자 보험은 이런 거만 하면 되지. 그 부상 자동차 부상 1억 30만 원 그거 나오는 게 뭐 제일 좋은 거 아이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에 상해 담보를 넣어두시면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물론 다른 데는 또 상해 보험이 있는데 해가지고 보면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누구랑 본인 계약 담당하는 담당자랑 잘 상의하셔야 돼요. 전부 다 다이렉트 듣다고 전화 와서 들었다고 그럼 그건 알아서 하시고. 자, 어떤 케이스가 있냐? 손가락을 칼에 베었어요. 좀 많이 베었나 봐요. 그래서 창상봉합술, 이거 봉합하는 창상봉합술, 변연절제술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잘라내고 근봉합술, 근육까지 꼬맸으니까 제법 이렇게 좀 수술하신 거죠. 해가지고 250만 원 지급되고요. 축구하다가 아킬레스건 파열돼가지고 수술 358만 원 지급되고요. 이게 교통사고 아니잖아요. 상해사고잖아요. 상해사고로 치아 파절돼가지고 골절 수술 310만 원. 예전에 한때 치아는 골절 담보에서 제외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치아 파절 제외를 가로쳐가지고 써놨죠. 요즘은 치아 파절 다시 또 다 해줍니다. 그 치아 파절은 빼고 하도 이 부러졌다고 막 이렇게 청구에 싸가지고 보면서 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만 넣어줘도 되겠더라 이래가지고 다시 원상 복귀된 거죠. 자, 자동차 사고로 이래가지고 입원 수술하셨는데 이분이 부상 등급이 6급이에요. 6급이면 제법 많이 다치신 거거든요. 했더니 보험금 4천만 원인데 현재 후유장애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후유장애 등급에 대한 청구는 아직 안 한 거예요. 후유장애 등급에 대한 청구가 추가로 이제 들어가면 금액이 더 늘어나겠죠. 자, 그런 사고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그 사례로 올려주신 건데 그 운전자 보험은 상해담보와 함께 이렇게 안내를 하라 해가지고 제가 우리 고객한테 안내를 했더니 우리 고객이 사고가 나셨는데 그래도 큰 도움이 됐다. 1급 부상. 후유장애 1급하고는 다릅니다. 후유장애 1급은 뭐가라는 그냥 완전히 전신마비 이런 게 1급이고 후유장애가 아니라 자동차 부상 등급으로 1급이에요. 부상 등급 1, 2, 3급은 가끔씩 나옵니다. 고관절 골절돼가지고 이게 툭 분체가 넘어지시면서 고관절 골절됐는데 3급 부상 나오고 막 이래요. 자, 1급 부상인데 이분이 보험금이 총 9,500만 원이 나가셨어요. 여러분들 가입하신 보험증권 다 뒤져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암 진단비, 뭐 특정암, 고액암 이런 거 빼고 그냥 암 진단비 여기저기 들어있는 거 한 증권에 보통 1,000, 2,000, 3,000 안으로 가입돼 있거든요. 1억 원까지 가입돼 있는지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 4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죽습니다. 암 진단비가 그만큼 중요한 담보예요. 그런데 1억 원 넣어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1억 원이 됐든 몇천만 원이 됐든 내가 가입한 그 담보의 각각의 그거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보세요. 암 진단만 그렇게 중요한 거냐? 암, 뇌, 심장과 관련한 이 사망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명 중에 1명은 그걸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진단비가 2, 3만 원이 되냐? 안 된다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냐?
그렇게 흔하게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럼 흔하게 발생하지 않는 거면 준비를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상해담보가 다른데 빵빵하게 들어있어서 나는 골절 되면 그냥 한 200 나오고 기본, 골절로 수술하면 한 600 나오고 뭐 이런 분들은 굳이 여기다가 추가를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기본적으로 보험 들어있는데 상해담보도 거기도 있어. 그러면 여기 그냥 한 만원, 만 몇천 원 보태가지고 운전자 보험 그냥 15,000원, 16,000원, 17,000원 가입할 거 막 2만 몇천 원, 3만 원, 뭐 3만 몇천 원 이렇게 가입하시면 불의의 경우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 선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 가입하실 때는 상해담보와 함께 가입하시고 2018년 11월 이전에 운전자 보험 가입하셔서 사망 합의금 3천만 원 되어 있으신 분들, 그 이후에 가입했어도 5천만 원짜리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1억 원은 모르겠다. 그건 이제 선택. 3천, 5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그 운전자 보험 해지하시고 갈아타셔야 됩니다. 그러면 2억 원, 요즘 2억이거든요. 2억 원의 형사 합의금이 이게 적정한 거고 3천 말도 안 되는 거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망 합의금으로 2억 원은 과도합니다. 과도한데 주는 놈 마음이거든요. 합의금은 주기 싫어. 나 들어가서 할게 이러면 돼요. 근데 피해자들의 인식은 현재의 운전자 보험 담보에 맞춰 있습니다. 2억 원이잖아. 요즘 보험 들면 2억 원 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나는 3천만 원짜리야. 어떡할 거야? 1억 7천을 어디서 만들어낼 거예요? 먹고 죽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3천, 5천 대 있으신 분들은 운전자 보험 갈아타셔야 됩니다. 그래 하시는 계약 담당자분한테 연락하시고 그런 거 없어 이러면 저한테 연락하시고 이래 얘기해도 뭐 전화 안 오더라고요. 어쨌든 할증이 억울한 사고에 대한 시스템이 보험회사에 되어 있다. 이런 거에 해당 안 되는데 그래도 억울한 이런 사고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인정되는 할증 억울한 사고에 대한 대비 시스템은 있다. 운전자 보험은 상해담보와 함께 가입하시는 게 기본이다. 자부상, 벌금, 합의금, 변호사 비용 요것만 딱 합리적인 소비를 한 것 같지만 글쎄요, 썩 권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이견의 보험통신이었습니다. 아우 덥네요. 친구놈이 지난주에 이거 영상을 올렸더니 와 니씨 와이가 늙었노 이라던데 죽어 이씨. 네, 세월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한 1년 넘게 이거를 안 올리고 있다가 다시 올리게 됐는데요. 어쨌든 꾸준히 빼먹지 않고 사실 이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어쩌면 특별히 중요한 게 없으면 간단한 상식이라도 짧게라도 계속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동으로 가야 돼.